인천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와 능동 감시자가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선별 진료소 30곳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경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인천 지역의 다중 이용시설도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송도국제도시 G타워 홍보관 등 주요 시설이 문을 닫았고 공공체육시설도 임시 휴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또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 내 확진자 접촉자는 33명이고 능동감시와 자가격리 대상자는 4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인천시는 선별진료소 30곳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중국 방문 여부와 증상 등을 확인하고 열을 재며 검사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특히 중국인 근로자가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한 80명 좀 넘는 회사인데 한 25명 정도가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불안해서 이 중국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좀 받고 확인증을 받아서 그거를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뭐 한 3일에 한 번씩 와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선별 진료소에는 주말에도 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에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 호흡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희가 의사 환자로 분류를 해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현재까지 지침으로는 이제 그 외 후베이성 그 외 중국 지역을 다녀와서 폐렴 소견이 있으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선 선별 진료소 3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마스크 등 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추가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상담 안내 인력을 늘리고 역학조사관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일 기준으로 인천 지역의 확진자 접촉자는 33명이며 능동감시와 자가격리 대상자는 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우한시 입국자 94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 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청은 1일부터 영종국제도시 내 하늘문화센터를 휴관한 데 이어 어제부터 송도국제도시 G타워 홍보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시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공공체육시설도 임시 휴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에 대관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연기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의 경우 감염증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각급 학교에 2월 개학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월에 진행할 예정인 시교육청 주관의 학교 급별 신규 교사 연수 등 각종 집합 연수 역시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에 대비해 관련 기관 대책반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증가 추세로 방역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천 지역 관광과 제조업 등 지역 경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인천시가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사공단, 무역협회, 코트라, 인천상의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경제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경제대책반은 총괄 대응, 물가 유통 관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지역 관광 대책 등 5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경제대책반은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종들을 특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례 보증을 오늘 오후에 좀 논의할 계획이고요. 중소기업 지원 부분들도 혹시나 단기적인 그 경영 안정 자금이 필요한지 또는 수출과 관련해서 차질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융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에 있는 인천 기업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에 나가 있는 인천 기업들은 한 1,100여 개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 이제 본사가 있다거나 해서 중국에 이제 사업장에 나가 있는 곳, 잠재적인 유턴 대상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한 114개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더 좀 주목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시는 마스크 매점 매성 논란과 관련해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마스크 제조 공장을 점검하고 특사경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예산 27억 원을 관계기관에 지원했습니다. 시는 10개 군구에 열 감지 카메라와 에어 텐트 등 구입비 7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진단 장비와 시약 구입비 3억 원, 그리고 인천 의료원 등의 음압병상 추가 확보 4억 3천만 원 등을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관련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119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 보호복과 방역 물품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강화군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확진자와 가족, 격리자 등이 대상이며 개별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동부가 관문도시로서의 인천 감염병 관리 인프라가 타 지역보다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설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구체적 계획을 공개할 것은 물론 시와 교육청, 대학교, 방역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포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천시 종합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하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졸업식은 연기하고 28일 개최하려던 2020학년도 입학식은 전면 취소했습니다. 2020년 2월 졸업식은 8월 학위수여식과 통합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과대학별로 진행하기로 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길라잡이 역시 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 어떤 사고들 발생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10분경 연수구 동춘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세탁실 환기 설비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건물 일부와 덕트 등이 불에 타면서 352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2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1시 16분경에는 남동구 남천동에 있는 화해용 비닐하우스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이불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해 놓은 샌드위치 패널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462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2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7시 26분경에는 강화군 교동면 한 농장에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컨테이너에 설치된 전기 설비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컨테이너 한 개동과 비닐하우스 등이 불에 타면서 2,09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10시 55분경에는 남동구 남천동 복사기 용품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건물 2층 사무실 출입구 인근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물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7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불이 나자 공장 안에 있던 근로자 4명은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으로 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119를 통해 질병 증상과 진료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 소방본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등을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총 97건이 들어왔으며 이 중 64건은 상담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19를 통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및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 배치된 구급 상황관리사를 통해 유증상자와 의사 환자로 판단이 되면 해당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천 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구가 예산 100억 원을 들여 가좌동에 어린이 도서관을 새로 짓습니다. 서구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건립하는 건데요. 올해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서구가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되는 곳은 서구도서관 주차장 부지입니다. 도서관은 연면적 4,470제곱미터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1층에는 아동발달 놀이실과 북카페가, 2층에는 아동도서 자료실과 통합자료실, 3층에는 아동 전문 프로그램실이 조성됩니다. 서구에서 6번째로 건립되는 도서관으로 아동 발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서구 도서관이 청소년과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 공간과 아이들의 그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공간들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서구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교육청과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구도서관과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서구는 도서관을 건립한 뒤 인천시 교육청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은 오는 12월 준공돼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도서관 인근 공원과도 연계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해 9월 강화군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었죠.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군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는데요. 그런데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농가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살처분을 했느냐에 따라 보상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사육했던 조규성 씨. 조 씨는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이후 현재까지도 입식이 금지돼 피해가 심각한 상황. 더 분통을 터뜨리는 건 보상비입니다. 시세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농가별로 보상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운 보상비 기준은 우선 전월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전월 평균 가격보다 높을 경우 당일 시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살처분이 이뤄진 첫날인 9월 28일 기준가는 5,684원. 하지만 살처분 마지막 날인 10월 2일 기준가는 4,013원으로 30%나 차이가 납니다. 이제 살처분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살처분이 시행이 됐는데요.
살처분 작업이 5일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처음 살처분한 농장과 마지막 살처분한 농장과의 가격 차이가 거의 20%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쳐줌으로써 끝났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죽주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살처분 보상을 받으면서 저희 생계도 끝난 거예요. 강화군 지역의 돼지 농장은 39곳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모두 3만 8천 마리에 달합니다. 농가들은 재입식을 하기까지 손실이 큰데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살처분이라는 순서 자체가 그 정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농가는 시세 좋은 날 묻게 되고 어떤 농가는 또 시세 낮은 날 묻게 되고 이런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서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자 강화군은 살처분 보상금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가에 동일한 시세를 적용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천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강화군에서 이제 돼지열병이 왔을 때 선도적으로 살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살처분을 했다는 것은 국가 재앙을 막아줬다는 게 강화군 입장에서 자기네들 팔기 위해서 그 경매가가 나온 금액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그게 이제 정부에서 주는 그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한 강화군에서 이제 한 11억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돼지 살처분 보상비가 제각각인데다 입식에 대한 기준도 나오지 않으면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7곳을 적발했습니다. 호텔 뷔페 등 대형 음식점 11곳에서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15건, 어시장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수산물을 판매한 4개소와 원산지를 미표시한 2곳이 적발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영업자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자 1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고, 조리장 위생불량 음식점 2곳은 관할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오는 24일부터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와 난폭, 신호 위반,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입니다. 경찰청은 3주 동안 사전 홍보 활동을 벌인 뒤 24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은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 사망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30일 202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명숙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 이사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명숙 회장은 인천 YWCA 회장, 인천시 의원,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천시 박물관 관장, 인천연구원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회장 임기를 수행하는 이명숙 회장은 인천 사회복지계와 함께 다양한 정보와 정책 대안이 준비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 바다열차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오늘 10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예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예매는 월미 바다열차 예매 전용 사이트나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월미 바다열차 이용 시간대를 30분 단위로 구분해 20명씩 하루 최대 280명까지 가능하고 1인당 예매 건수는 2건으로 제한합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